한미약품이 단일 물질 하나로 역대 최대 기술 수출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최대 3조 1,192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상대는 글로벌 제약 공룡 로슈. 그런데 이 계약이 나오기까지 5년 넘는 경영권 분쟁과 개발 중단 압력을 뚫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한미약품의 역대 최대 기술 수출 소식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계약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 변화 지도가 또 중요하고요. 창업주 사망 이후 극심한 내홍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도 살펴봅니다. 한국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한미약품이 스위스 로슈그룹의 자회사 제넨텍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비만, 이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물질 이름은 HM17321입니다. 이건 UCN2 유사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우로코르틴2라는 인체 내 자연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심장의 수축력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들이 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물질은 에너지 대사 자체를 바꾸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해왔던 겁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비만약이 수도꼭지를 잠가서 물이 덜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라면요. UCN2 유사체는 배수구를 넓혀서 물이 더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심혈관 기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단순한 체중 감량약이 아니라 대사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상당수가 심혈관 질환 위험군이기도 하거든요. 비만과 심혈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시장 경쟁력은 한 차원 달라집니다. 이제 계약 규모를 뜯어보겠습니다. 최대 23억 달러, 원화로 약 3조 1,892억 원입니다. 이 중 계약금만 1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2,629억 원이에요. 기술 수출 계약에서 계약금 비중이 높을수록 도입사의 확신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이번 계약의 계약금 비중은 전체 약 8.3%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술 수출에서 계약금 비중이 5%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8%가 넘는다는 건 제넨텍이 이 물질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한미약품의 이전 최대 기술 수출은 2015년 프랑스 사노피와의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당뇨 신약 후보 물질 3종을 묶어서 39억 유로, 약 4조 8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총액 자체는 그때가 더 크지만 그건 물질 3개를 패키지로 묶은 퀀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일 물질 하나로 3조 원을 넘긴 거예요. 참고로 사노피 계약은 이후 반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실질적으로 한미약품 기술 수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셈입니다. 파트너사의 무게감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로슈그룹은 2024년 기준 매출 약 600억 스위스 프랑입니다. 한화로 1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사 중 하나예요. 미국 자회사 제넨텍은 바이오 의약품의 시초라 불릴 정도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의 역사가 깊은 곳이죠. 이런 회사가 초기 단계 물질에 2,600억 원이 넘는 선급금을 걸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왜 중요한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열었습니다. 비만약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약 1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GLP-1 기반 약물이 체중의 15%에서 20% 이상 감량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약들은 대부분 GLP-1이라는 동일한 기전에 집중돼 있어요. 노보노디스크도, 일라이릴리도, 화이자, 암젠 등도 모두 GLP-1 계열이거나 그 변형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기전에 과도하게 쏠리면 약효의 천장이 비슷해집니다. 부작용 프로파일도 유사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죠. 특히 GLP-1 약물들은 메스꺼움, 구토 등 소화기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리바운드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미약품의 HM17321은 UCN2라는 완전히 다른 기전으로 접근합니다. 이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거죠. 만약 이 물질이 GLP-1과는 다른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달성한다면요. 심혈관 안전성까지 확보한다면요. 기존 약물로 효과를 못 본 환자군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한 환자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한미약품의 비만 파이프라인 전략 전체가 검증받았다는 점입니다. 한미약품은 호비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미 오비시티 파이프라인의 약자입니다.
체성분 개선, 근육 보존과 증진, 복약 편의성까지 다룹니다. 감량 후 유지 관리까지 비만 치료의 전 과정을 커버하는 종합 전략이에요. 에페글레나타이드, HM로이치로 등 총 6개 후보 물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이라는 질환이 단일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대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기존의 약물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런 미래를 대비해 다양한 기존의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이 보유한 랩스커버리라는 지속형 기술 플랫폼도 핵심 축입니다. 약물의 체내 반감기를 늘려서 주 1회 또는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약물 개발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과가 순탄한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의 창업주고 임성기 회장은 2020년 8월에 타계하셨습니다. 생전에 R&D를 하지 않는 제약기업은 죽은 기업이다라는 말을 남기셨죠. 연구개발 철학이 확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임 회장 사후 상속세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가족 간의 극심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5년이 넘게 이어진 갈등이었어요. 제약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R&D입니다. 신약 개발은 한 건당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성과는 10년에서 15년 뒤에야 나오거든요. 경영이 불안해지면 당장 돈이 나가는 연구 개발부터 줄이자는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한미약품도 특정 대주주 집단으로부터 개발 중단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D의 방향을 지켜낸 인물로 업계에서 지목하는 사람이 장녀 임주현 부회장입니다. 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신약 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전략적 방향성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적으로 연구 인력의 대규모 유출 없이 이 시기를 견뎌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성과의 숨은 요인으로 꼽힙니다. 결국 이번 제넨텍 계약은 최악의 내부 혼란 속에서도 R&D 투자를 놓지 않은 인내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계약금 1억 9천만 달러는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마일스톤, 즉 개발 단계별 성과 달성 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전임상에서 임상 1상, 2상, 3상 최종 허가, 단계까지 각각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반대로 임상에서 기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계약이 중도 반환될 수도 있어요. 2015년 사노피 계약이 결국 반환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임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시에 확인되는 임상 이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계약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겁니다. 한미약품의 나머지 호파이프라인에도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비만 분야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진전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약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 전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일 물질로 3조 원 규모의 계약이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의 원천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GLP-1 넘어 차세대 기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년간의 내홍을 뚫고 R&D를 지켜낸 한미약품이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